자, 지금부터 그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논문 표절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대학교 기말고사에서 총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이제 컨닝하다가 교수님께 걸렸을 경우에 교수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A. 한 문제니까 괜찮다 라고 이제 어깨 한번 툭툭 치시면 그냥 넘어간다. B. 그냥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시험지 찍고 빵점 처리하고 나가라고 하신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교 교수님들은 아마 이 B를 선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기사를 하나 보실 텐데 이 다음 기사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뭐 국정원의 댓글 뭐 조직적인 부정 개입했다 뭐 이런 기사를 딱 쓰면서 요런 예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제목부터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100문제 중 한 문제만 컨닝했는데 왜 이 난리냐고. 그러니까 보시면 뭐 요거밖에 안 되는데 트윗 요거밖에 안 했는데 요거 가지고 뭐 조직적 개입이라고 하는 건 침소봉대다 라고 이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거에 대한 반박 기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조국 교수가 이런 말을 하죠. 이런 행동을 내 시험 결과에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했는데 왜 문제냐고 항변하는 꼴이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실제 의도를 가지고 실천을 했다. 그 자체가 중대한 헌정문란 국가범죄다. 뭐 라고 이제 조국 교수가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죠. 만약에 이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런 트윗을 이제 날렸고,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개입하라고 만약에 이제 지시나 뭐 언급을 했으면은 뭐 여지없이 물러나야죠. 하지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뭐 여기 이 기사에는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유인데, 어쨌든 간에 이 논리 자체는 굉장히 타당한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이런 말을 했죠. 컨닝한 학생에게 벌을 줄 때는 사전에 계획된 건지 아니면 우발적인지 고려할 뿐 성적 올리는데 컨닝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고려치 않는다. 어차피 성적은 빵점이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한 개 베꼈냐 5개 베꼈냐 10개 베꼈냐는 이미 논점에서 한참 벗어난 얘기고, 남의 생각을 훔치려 한 그 행위 자체를 이제 부정행위로 이제 징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는 굉장히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나오면 100문제 중 이제 한 문제만 컨닝하면 컨닝일까 아닐까라는 이 의문이 나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논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서론, 본론, 결론 중 서러운 부분만 표절하면 이게 표절 논문일까 아닐까라는 라는 논리로 이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권은희 의원의 이제 논문 표절에 대해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검증 결과 통보가 나왔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인용 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 방식 오류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확립된 개념과 학설 판례를 소개하는 전반부 중 일부에 한정되고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를 수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논문 주제와 목적, 연구 방법, 그리고 논문의 분석 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통상 석사학위 논문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는 체계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제보자의 연구윤리 위반이 석사학위 논문의 진실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할 정도가 아니므로 피제보자의 유책성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사후 조치를 취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고 이제 결과 나왔는데, 즉 연세대 권은희 논문 표절 결과 통보를 요약하면은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서론 부분이죠.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인용 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 방식 오류가 확인되었다라는 건 인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전반부 일부에 한정되고,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 한정되고 논문 자체의 독창성과 체계성이 인정되기에, 그러니까 연구 내용 자체는, 연구 주제 자체는 독창적이고 체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후 조치는 안 하겠다. 특별히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연세대학교 내부의 이제 연구윤리 지침인데, 뭐 이제 표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한다. 그럼 뭐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면은 표절.
인용 표시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인용 표시라는 건 큰 따옴표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인용 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한다. 타인 논문 또는 저작물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표절. 이미 발표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전문 교과서에서 출간되어 전문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도 인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원칙이니까 원칙 어기면 표절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인용 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 방식 오류가 확인되었다. 그럼 표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들 연구윤리 지침에서는 분명히 이걸로 표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출처에 해당하는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하는 표절, 인용 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표절, 인용 표시 없으면 표절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인 논문 또는 저작물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권은희 의원의 논문 표절을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잠깐 찍어본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세화 씨, 이 문장 그대로 베꼈죠. 큰 따옴표 표시 전혀 없고 출처 표시 없습니다. 한번 그냥 쭉 보시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좀 기니까 슬슬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페이지 단위로 베낀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PPT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동영상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세대의 논문은 그러니까 서론 부분 대량으로 표절해도 핵심 연구 내용만 독창적이면 상관이 없나. 권은희는 아까 그 비유에 따르면 한 문제를 컨닝한 것도 아니고 100문제 중 약 20에서 30문제를 컨닝한 꼴입니다. 실제로 약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왔으면서도 인용 표기 및 출처 표시 안 한 명백한 표절 문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0여 문제는, 그러니까 나머지 70% 정도는 권은희 의원이 썼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논문이다라고 판정한 게 이번에 연세대의 결과 통보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권은희의 이번 표절 사례는 이제 연세대의 논문 이제 연구윤리 기준이 돼버려서 이미 두고두고 연세대를 올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